5년 후에는 이 세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. 주식에서 자꾸 손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세 종목을 좀 사는 게 좋지 않겠나. 현재 제가 볼 때는 좀 하반기 때 수익을 좀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네. 조선업종이 좋습니다. 조선업종이요? 예. 조선업이 이제 그동안에 뭐 불황에 또 덤핑 수주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수주 물량도 한 3년, 4년 네. 이렇게 물량 따고 해놓고? 굉장히 단가도 좋겠다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한 현재 뭐 10,000원 또 9,000원 이 사이인데 네. 12,000원, 12,000원, 4,000원, 5,000원까지 봅니다. 그래요? 그게 조선업종이 저는 좋게 봅니다. 이유는 대표님 보면은 조선업종 현재 3개월치 보더라도 네. 외국인들이 4,800만 원 주. 이 친구들을 믿는 거죠. 그러게요. 그리고 한 달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. 한달 통계 보면 역시 2천만 원 주. 그래서 외국인 이렇게 큰 펀드에서 벌써 삼성중공업을 분석해 보니까 많이 간다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군요. 아는 거죠. 그리고 저렇게 큰 돈이 들어올 때는 10% 수익 내려고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. 적어도 30%, 그래요. 50%, 100% 이렇게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 종목뿐이 아니고 현재 조선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요.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 달 통계에 약 지금 보면은 기관이 100만 주, 외국인이 130만 주.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뭐 14만 원 생각하고 절대 매수행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앞에 5점을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조선주가 좋다. 이런 종목이 제가 말했던 이순신 종목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 있고 그리고 실적 앞으로 좋아지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이 조금만 올라가면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좋아해 보인다. 네. 삼성전자를 지금 좋게 봅니다. 삼성전자요? 네.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 거래소 비중이 한 20몇 프로 되는데 네. 현재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HBM, 엔비디아 납품권이 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. 납품 한이 많이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린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또 네. 대만 업체 또 이렇게 복수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받기를 원합니다. 왜냐하면은 납품 받은 입장에서는 회사가 많으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게요. 그 AI 현재 반도체 칩이 계속 부족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또 저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납품이 200%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. 그래요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7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사면은 9만 전자, 10만 전자 가지 않겠나.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좋게 봅니다.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이 종목은 ETF라는 종목인데 네. 코덱스 레버리지는 종목입니다. 이제 코드 넘버는 122630. 네. 자, 이 종목은 지수가 1% 상승하면 2% 상승하는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인데 네. 제가 볼 때는 한국 현재 종합지수가 2660 정도 돼 있는데 저는 한 5년 안에 한 4천에서 5천 봅니다. 그래요. 오. 그 이유는 이제 MSCI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. 정부에서.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서 상승하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죠. 그렇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가격대에서 샀어. 저는 종합지수 올해 한 2,800, 2,900 정도 간다 봅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위치적으로 좋다. 그럼 약간 세 종목 정도는 제가 말했던 이 순신 종목. 거의 손절 안 넣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.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편입하면 또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혹시 배당은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투자해서 빌딩에 투자해서 네. 이렇게 세를 받잖아요. 네. 그래서 수익을 얻잖아요. 네. 주식도 이 종목이 상승해서 또 수익 날 수도 있지만은 배당 많이 주는 회사를 한 60개 정도 이렇게 편입해놨어. 외국에는 한 10%, 12% 주지만 우리나라 현재 한 6% 전후 줍니다. 6% 그러면은 괜찮네요. 정부에서 현재 밸류 프로그램에 자꾸 이렇게 가동을 시켜서 배당을 많이 주라고 계속 하고 또 세 혜택을 주고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한 10%까지 배당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저도 배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퇴직금이 없고 네. 연금이 없잖아요. 네. 연금 조금 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또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니까. 그쵸. 그래서 저도 배당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배당 종목이 많은데 제가 이제 골라서 분석해서 세 종목을 제가 골라봤습니다. 네. 굉장히 이 종목은 종목 한 60개 정도 편입돼 있고 네.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5년 정도 투자하면 좋겠습니다. 5년 정도. 특히 금액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이상 되신 분. 특히 은퇴 자금이 5억, 10억 정도 해도 관계없습니다. 네. 그래서
자, 코드 넘버는 325020, 그 다음에 266160, 그 다음에 279530. 자, 이 세 종목은 분산해서 금액이 10억도 좋고 5억도 좋고 그래요.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년 후에는 저는 200% 정도 이상, 100% 정도 이상 수익 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예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해서 배당 받으면은 다시 그대로 이 종목을 편입하는 거죠. 다시 편입하고. 네. 자, 그렇게 하다 보면은 5년 후에는 주식수가 많이 가지고 금액이 커져. 그리고 배당 받아서 재투자해피고,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요.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에서 배당 정책을 계속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죠. 은퇴자분들에는 어떤 종목이 좋은가?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배당 종목 3개, 예. 내가 한 여유자금이 뭐 1억, 뭐 그 이상 있다고 하면 5년 정도 내가 묵혀둘 생각을 해놓으면 괜찮다는 거죠. 그렇죠. 그 대신 뭐 퇴직연금, 정가사 연금 있습니다. 네. 그것은 관리, 자기도 운영비 떼고 실제 얼마 안 됩니다. 만약에 2억 했을 때 5년 후에 2억 200만 원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렇죠. 왜냐면은 분산 투자를 해요. 그리고 뭐 채권에 뭐 투자하고 막 이래서 계약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이 종목들은 딱 배당 받으면은 그대로 재투자 5년 후에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금액 자체가 네. 1억 투자했을 때 2억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또 배당 정책이 한 우리나라도 한 제가 볼 때는 한 10% 갖기라 저는 봅니다. 그래요.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권장하고 배당을 또 했을 때 뭐 세제 혜택도 그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럼 1억 투자했어. 5년 후에 제가 볼 때는 한 2억, 원금 2억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 10%. 최하 6% 정도 하면 얼마죠? 6% 하더라도 1,200만 원 정도, 1,000만 원 나는 거죠. 그래서 1억 투자했을 때 5년 후에는 이 세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오히려 주식에서 자꾸 손실을 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손실을 한다 했잖아요. 네. 제가 이 세 종목을 좀 사는 게 좋지 않겠나. 특히 은퇴를 대비해서 또 여윳돈 있는 분들은 사실 부동산도 나쁘진 않습니다. 네. 빌딩 사서 한 5%, 4%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. 네. 그럼 뭐 관리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또 가격 떨어질 수도 있고 머리 아픕니다. 골치가 좀 아프죠. 네. 이 종목 정도도 굉장히 좋습니다. 금액은 뭐 얼마까지 상관이 없나요? 상관없죠. 그냥 한 주 사도 되니까, 예를 들어 3,000만 원 정도도 그냥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급 받으면 일부를 계속 이렇게 편입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이 세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. 현재 이런 종목이 한 몇십 개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. 네. 제가 투자한다 생각하면 이 종목이 좋다. 그렇군요. 제가 분석해서 섬세하게 분석해 본 경우입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이 세 종목들은 좋습니다. 저는 이제 개인들한테 좀 몇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네. 개인들은 급등하는 테마주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. 예, 테마주에서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벌써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.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뭐 동해 유전 이렇게 하면은 막 오르면은 실적과 무관하게 다 운이 찹니다. 테마주는 100% 운이 찬다. 그래요. 오르기 전 가격에 100% 온다. 제가 테마 종목을 수천 개 봐가지고 봤는데 제자리에 아는 종목 제가 한 종목도 못 봤어요. 그래요. 그래서 개인들은 좀 테마주로 좀 하면 안 하는 게 좋다. 또 두 번째는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막 50%, 100%, 200% 날아가는 종목 따라가지 않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면 좀 좋지 않겠네 생각하고.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이순신 종목이라고 이렇게 항상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. 이순신 종목이요? 예, 이제 우리 대표님 이순신이 24선 했는데 네. 왜 다 이겼죠? 전략을 잘 세운 거 아닌가요? 예? 간단합니다. 선조가 나가서 싸우세요 해도 자기 생각에서 불리하면 싸움을 안 합니다. 그래요. 예. 그래서 안 하면 되죠. 싸울 수 이길 있는 수 곳에서 있는 싸워야 게임만 돼요.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주식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? 그렇죠. 어, 예를 들면은 어떤 종목이 아까 말했던 실적이 따라주고 또 이 거물들이 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또 차트상에서 만들어져 있고 이러면은 손절 안 할 가능성이 많죠.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대입장 당신은 손절을 어떻게 합니까? 이런 물어보는데 몇 프로 합니까? 물어보는데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요.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면 되죠. 어, 우리 부동산도 딱 우리 대표님 딱 보시면은 아 저거 사서 한 3년 5년 있으면은 수익 나겠다 알잖아요. 네, 대략. 주식도 마찬가지로 손절 안 하는 종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